자, 이번 영상은 오늘 상장하는 미투젠이라는 종목과 신규주들 추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까지 3주 좀 넘게 남았는데 요즘 게임주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마 카카오 게임즈도 SK 바이오팜처럼 2배 뻥튀기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상장 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미투젠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게임주든 2차전지 관련주든 바이오 관련주든 어떤 관련주든 간에 뻥튀기가 되냐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과 방향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의 신규주들 추세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재미없는 종목들이 여러 개 상장해서 첫날부터 하락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한국파마는 2배 뻥튀기 되었으며 최근에 또 상장한 영림원 소프트랩 이것도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저는 이 종목을 아예 쳐다도 안 봤지만 첫날부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뻥튀기가 안 되었음에도 요즘에 신규주들 힘이 많이 죽어가지고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뻥튀기가 안 된 가격에서도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신규주들 물론 좋은 종목도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살아났다가 바로 죽어버리고 와이팜도 좀 많이 아쉽게 되어버렸으며 이게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지수 하락과 함께 지금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뻥튀기만 되고서 좋지가 않은데 신규주 공략은 제가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고점 근처까지 올라올 때 그때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돌파 매매가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신규주 돌파 매매는 정말 쉽게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주는 고점 근처를 유지해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게 END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5일선 깨고서 아래골이 없는 음봉이 나왔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쉬지 않고서 반등 없이 황금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5일선 회복해주고 고점 근처에서 놀아주게 된다면 결국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분위기가 좋은 게 ENDD 그리고 저점 근처에서 노는 것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도 고점까지 잘 올라가다가 한방에 마이너스 8% 무너지고 또 한방에 장중에 10%까지 무너지면서 고점에서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많이 활발했으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거래량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수급이랑 추세가 좋다 하더라도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으며 큰 돈을 넣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추세랑 수급이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소액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좀 큰 돈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제놀루션도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다시 상장 첫날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장 첫날 고점인 36,000원 정도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또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 36,000원 정도를 회복해 주는 거. 그동안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만 회복해 준다면 언제라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나마 제놀루션, 더 네이처홀딩스, ENDD 이런 거 말고는 지금 분위기가 다들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고서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이 올라오긴 했지만 고점까지 거리가 멀어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더스 제약, SK 바이오팜, 황금선 깨버렸습니다. 황금선 깨버렸으면 볼 필요도 없으며 최근의 종목들 그 뒤로는 SCM 생명과학이 또 고점 뚫어주고서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지만 이것도 며칠 쉬어가다가 상장 초기 고점 4만원 정도 이 4만원 정도를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추세가 아직까진 살아있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 본다면 서울바이오시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이며, 그리고 JNTC도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캔들을 봐서 도저히 매매할 자신이 없습니다. 캔들이 지독하게 뜬다면 그냥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 생각하시고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4개 말고는 추세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시작을 해도 이렇게 어려울 판에 뻥튀기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이 나온다면 개인의 경쟁률도 그만큼 붙게 되는데, 희망 공모가가 기관의 경쟁률이 붙었기 때문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7,0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동안 종목들처럼 작은 편이 아니라 이게 27,000원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3,500억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개인의 경쟁률 1000대 1 정도, 기관의 경쟁률 1100대 1, 항상 고정적으로 1000대 1에서 1200대 1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의 경쟁률이 붙고 나서 그리고 뻥튀기 시켜서 팔아먹고, 이런 패턴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약 1288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355만 주가 됩니다. 28% 정도 되는데 유통 가능한 물량 자체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쥐고 있다는 거. 구주주 물량 거의 없습니다. 일반 공모 투자자도 거의 없습니다. 5% 정도. 두 개 합쳐봤자 7%. 기관 투자자가 20%의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은 언제라도 주가를 뻥튀기 시키겠다, 이런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무조건 적거나 구주주의 물량이 없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파마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2배씩 뻥튀기 시킨 다음에 팔아먹고서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해 본다면 장외거래에서는 2배까지 뻥튀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3,500억 규모도 2배까지 뻥튀기 시킬지,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진짜 7천억 원, 이거 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3,500억짜리를 7천억 원에 뻥튀기 상장을 시킨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뻥튀기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첫날에 이 기관 투자자 물량이 무한적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그 뒤로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 업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30% 이내, 이 정도면은 그나마 세력이 들어오거나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순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긴 있는데, 뻥튀기가 되면 될수록 얘들의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에서 30%, 한 35,000원 이내?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뻥튀기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 지금 정규 시장에 있는 종목들만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이게 상장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기 때문에 뻥튀기가 얼마에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막 50%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뻥튀기가 되면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지금 하락장이 나와서 갑자기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확률적으로 낮은 싸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 적당히 뻥튀기가 되었을 때 막 2배가 아니라 50%, 60%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 초반 열리고 나서 결국에 시초가나 장 초반 고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는 매매 하다가 전부 다 물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종목들 다 따지지 않고서 그냥 고정적으로 시초가에 묻지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상장한 것들 시초가에 주문 넣었다면
그대로 크게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잘된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초가에 주문 넣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뻥튀기가 안 되면서 기관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던지 아니면은 그냥 27,000원 근처에 시작을 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더 네이처홀딩스나 E&D처럼 좀 탄탄하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든지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신규주는 이런 변동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E&D나 더 네이처홀딩스처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미투젠 상장한다고 최근에 미투온이 주가가 그전 고점 뚫어주고서 10,000원 근처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모회사가 시초가에 영향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뒤로 결과가 좋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해서 그게 잘 돼가지고 뻥튀기가 많이 돼서 뭐 갭상승이 높게 뜨거나 아니면 잠깐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 10개 중에 8개, 9개는 거의 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미투온 이것도 혹시나 2배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누구나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노려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째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초가와 시초가 이후에 꾸준한 거래량과 추세 유지입니다. 갑자기 급락한 시장 그리고 정시 테마주로 몰리는 시장이 되었는데 미투젠이 꼭 성공해서 크게 시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